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이러는 건 옳지 않죠. 그렇죠.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엄마의 어떤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여배우로서의 그 보금자리를 쫓겨난다는 거에 대한 무한한 그 미안함과 그런 게 있습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노동 잘하고 돈도 좀 벌고 또 기회가 된다면 엄마도 좀 초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핑계 해외여행 좀 가보게. 미안해요. 뉴스탑10이 준비한 특별 대담 순서입니다. 경기도지사죠. 이재명 경기지사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 김부선 씨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진 내용이어서 복잡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또 김부선 씨가 본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지 못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많고 비난을 하시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전 일부 사전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 분량과 생방송을 함께 진행하는 점을 미리 설명드리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방송 이후에 원하신다면 똑같은 분량의 방송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뉴스탑10 측에 연락을 주시면 반론과 해명의 기회를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우 김부선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밖에 비도 많이 내리고 바쁘실 텐데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도 안 바쁩니다. 아, 그래요? 촬영이 없네요. 아, 촬영이 없으셨어요? 네. 그래도 여기저기서 뭐 준비할 것도 많고 요즘 소송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조리 있게 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 사전 녹화에 허가를 해주신 부분도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전 녹화를 할 거야 있나요? 조금 전에 금방 했던 건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부터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문제로 어제 좀 시끄러웠죠. 사전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짐작컨대 바쁘다는 건 핑계고 아마 정치적인 부담이 크시지 않았을까. 상대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의 진정성을 믿으신다면 쾌히 선임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자신부터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긴장을 하거나 쫓기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급한 건 수사기관이고 급한 건 이재명 씨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증거와 그리고 이재명 씨의 번복된 거짓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수임료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요.
그 공지영 작가의 도움으로 많은 대한민국의 그 깨어있는 여성들이 후원금과 성금, 소송금을 과분하게 많이 보내주셔서 지나치게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동안 저는 그 여성들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순수한 민주당원들, 진성당원들이 우리 부끄럽다. 이런 사람 정말 안 된다. 라고 해서 뭐 야당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정말 진정성 있고 아주 의식 있는 민주당원들이 저를 후원해 주는 겁니다. 예, 감동적이죠. 자, 어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면서요. 그리고 또 최근에 9월 초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접 고소를 하겠다라고 또 언론에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변호사 선임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선임에 대해서는요. 제가 마음속에 꼭 이분이 해주셨으면 하는 분이 계신데요. 아, 그래요? 지금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데 네. 상대에게 이게 소송은 현실과 달라서 있는 사실이라도 굉장히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방송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사실 변호사님한테 속였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관련해서 그 국선 변호사 미팅 중이라고 속였고. 아, 그래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변호사님한테 저는 뭐 거짓말 못하니까 이제 용서를 빌어야죠. 네.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아, 계약은 하지 않았고 빨리 이번 주 안에는 그래도 계약을 하셔야 9월 초에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수사기관에서 들은 바로는 10월 말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네. 중요한 참고인들은 다 왔고 네. 저하고 이재명 두 사람만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시다 보면 중요한 소송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최근에 뭔가 좀 주변 분들에게 서운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주변 분들에 대한 조금 서운함을 격하게 토로하신 부분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의원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를 했었는데 그 부분 먼저 들어보시죠. 그냥 제가 워낙 어리석고 단순하기 때문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이나 그 박주민 의원님한테 국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건 이재명에 대해서 고소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그분이 국정원에 수임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게 팩트입니다. 박주민 의원한테까지 오죽하면 억울하니까 소송을 맡아달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 외에 지금 그 이재명 지지자들, 무지몽매한 지지자들이 저를 공격하고 인격 살해를 하는 거는 마음 아프지만 무시해야죠. 어쩌겠습니까. 네네. 아,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뭐 고마움이 더 앞서는 거지 그렇게 많이 서운함이 있었던 건 아니었네요, 결국엔. 제가 만나본 법조인 중에 가장 마음밭이 고운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엄혹했던 박근혜 정부 시대였고요. 장자연 씨, 얼굴도 모르는 장자연 씨에 대해서 정말 고인의 한이라도 좀 풀어주고 싶어서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네. 선배로서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정말 비참하게도 재판을 한 번도 못 받아보고 네. 검찰이 기소한 500만 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범죄자가 됐죠. 네. 그걸 이재명 씨가 이용하는 거고요. 네. 교활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주민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다시 이 이재명 지사 여배우 스캔들을 수면 위로 부각시킨 김영환 의원도 최근에 또 SNS에 고소를 하겠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또 많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명쾌하게 저희하고 사전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11년인데 그동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짐작이 돼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 때 적어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재명 씨를 만났었느냐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먼저 터뜨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쾌했죠. 제가 원치 않는 선거철에 저희 모녀가
졸지에 끌려 나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은 원숭이처럼 그 문매를 맞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내 딸이고 그 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공감하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졌어요. 김영환 씨를 통해서. 한편 굉장히 통쾌하고 한편 서운한, 적어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김영환 의원님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서운한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곧장 사과를 한다면 금세 이렇게 털고 곧장 용서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듣고 직접 또 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질거나 악랄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사과하면 쿨하게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있어요. 저도 이재명 씨가 그러기를 바랬고, 도지사 취임식 때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해서 제가 바짝 화면 앞으로 갔어요. 김부선 모녀에게 사과한다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 부인을 하는 걸 보고 카트 예의가 없어 이걸 보고 저 사람의 인성이 여기까지구나. 너무 마음 아프고 실망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기를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함이 최고의 사교다. 정직하면 신용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굶어 죽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저는 비교적 지나치게 불편한 만큼 우리 사회에 솔직하게 연예인으로서 가면 쓰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게 우리나라 정서로는 잘 안 먹히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굉장히 쿨하다. 만약에 사과를 깔끔하게 한다면 용서할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재명 지사도 이번 일에 대해서 쿨하게 사과를 한다면 용서를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이라도요? 물론입니다. 우선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거짓을 말한 거를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정치가가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는 힘을 갖게 되면 결국의 고통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네. 네. 방금 사과를 하면 용서하겠다는 말씀은 사과를 할 경우에 모든 고소나 이런 과정들을 다 취하거나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씨의 그동안의 행간의 그 언행을 보았을 때는 사과는커녕 네. 아주 악랄한 법조인처럼 증거 갖고 와라 이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뭐 냉동실에 속고쟁이라도 한 11년 더 둘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사과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 직후에 이재명 지사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 뜻이 뭐냐를 두고도 당시에 논란이 됐었죠.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사전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저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부여된 역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인터뷰 직후에 논란이 되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는 말은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도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라는 말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관련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 그렇게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앞뒤 맥락으로 보자면 반드시 그러셨어야 되고, 네. 참 구차하기 그지없고요. 인간적인 연민마저 들고 있습니다. 참 치근해요. 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100가지, 10,000가지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아주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에 좀 잠잠해질 줄 알았던 스캔들,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불이 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요, 김부선 씨가 용기를 내서 더 적극적으로 밝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지금 갑자기 한국을 떠난 딸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듣고 또 직접 심경을 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나 해외 노동자 워킹홀리데이로 갔다고 오빠 언니한테 들었고요. 우리 딸이 참 저보다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작년엔가 손편지, 요즘 아이들 손편지 잘 안 쓰는데요. 엄마, 내용이 엄마 남녀 관계를 폭로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야. 한때는 엄마도 사랑했을 테니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많이 울었고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사전 인터뷰에서 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 갈릴 지불 아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눈물과 미소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 딸은 눈물로 낳은 아이예요. 우리 사회처럼 보수적이고 성적으로 그 남성들이 관대한 사회에서 미혼모로 용감하게 아이를 낳았고 남편에게 애기 아빠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정말 나름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서 그 아픈 체험들이 연기자로서 언젠가 밑거름이 돼서 보석처럼 빛날 날이 올 터이니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노동 잘하고 돈도 좀 벌고 또 기회가 된다면 엄마도 좀 초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핑계 해외여행 좀 가보게. 미안해요. 네, 지금은 좀 진정이 되셨죠? 사실 우리가 잠깐 쉰 게 제가 너무 울어서 네. 죄송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딸이 나이가 30살인데 네. 제가 너무 과보했던 감이 없지 않는데요. 네. 우리 딸 아주 잘 견뎌낼 겁니다. 아주 네. 좋은 경험하고 또 여배우로서 그렇게 좋은 체험을 한다는 거는 정말 가장 좋은 공부예요.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딸이 함께 한국에 있을 때는 이재명 씨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눈치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따님이 그렇게 눈치를 많이 줬습니까? 네, 내 딸이 제 조카랑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언니가 집을 한 채 마련해줘서 제가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조카랑 딸하고 살았는데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요. 다시 들어왔는데 딱 2년 됐습니다. 그 조건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 그만두는 조건이었는데 네. 계속되는 음해와 그 고소고발에 저도 그만두지 못했죠. 네. 그래서 딸은 현실적인 아이예요. 네. 대한민국 정서를 너무 잘 알고 엄마가 정치인이냐 여배우지 엄마 발언해봐야 일자리 없어지고 손해만 본다. 그럼 저는 그러죠. 누가 한 사람이라도 떠들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진다. 너와 너 딸들 그리고 그 딸들을 위해서 엄마가 희생을 하는 거다라고 해도 일단 우리가 고스란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네. 많이 힘들어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재명 지사 스캔들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2일 첫 경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 많은 언론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이 지사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확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 저희 사전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씨를 직접 고소해서 세상 밖으로 끌어낼 겁니다. 이재명 씨는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요. 내 딸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집 가족에게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2차예요. 가정 있는 남자가 싱글이라고 속인 거 정말 이건 파렴치한 아주 치졸한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첨예하게 입장이 이재명 지사와 갈리고 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죠.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거짓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재명 씨 평소 그 고소왕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는데 한 1000번 정도는 저를 고소를 했어야 합니다. 왜 안 하시죠? 왜 말장난 하시죠? 가짜뉴스 대책반하고 저하고 사귀었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불만이라는 것보다 저를 부적절하게 의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옳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정부 수립 70년 동안 지도자들한테 너무나 많이 속임을 당했고 촛불을 저도 50번을 무려 들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라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그리고 솔직히 제 딸이 떠나서 홀가분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다툴 수가 있고요. 변호사 없이 저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소장도 이미 작성했습니다. 네. 간단해요. 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혼인을 빙자한 간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지사와의 과거 18개월 동안의 관계를 입증하려면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재명 지사의 소지품 옷가지를 보관이라도 해놓을 걸 그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 인터뷰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 인터뷰 내용은 사실 최근 경찰 조사를 앞두고 SNS와 경찰 조사 출두 당시에 언론 앞에서 밝혔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확신은 물론이고 저는 무혐의고요. 이재명 씨는 자칫 구속될 겁니다. 그래야 사회 정의입니다. 네, 제가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허위사실 공표한 거는 다시 뽑아야 됩니다. 저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밖에. 그러나 무려 18개월을 저랑 교제를 했고요. 횟수로는 2년입니다. 제가 하도 오래돼서 날짜를 좀 헷갈렸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지금 저게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사진.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내가 사진을 찍었으면 그 사진을 내야지. 그 사진. 그리고 또 김부선 씨께서 얼마 전에 좀 오해를 받았던 게 잘못 사진을 게재하면서 또 원래 주장하시는 부분이 좀 희석이 되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재명 씨가 진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재명 씨 지지자들이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 가장 끔찍한 거는요. 네. 이재명 씨가 직접 서로 한 장씩 찍어준 사진을 네. 제 조카가 찍은 걸로 둔갑이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재명 씨랑 카톡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근데 가짜 카톡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주민총회를 제가 주최한 사람인데 네. 한 가지만 부각시켜서 10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사진에 대한 얘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네. 예. 지금 사진의 존재가 지금 경찰이 밝혀진 그런 건 부분이 묻지 지금- 마십시오. 아, 그래요? 묻지 마세요. 이거는 경찰이 수사할 거지. 네. 이거는 저한테 여쭤보는 게 부적절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민감하고 네. 감히 이재명 씨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아직. 증거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저한테 매우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부적절한 걸 떠나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아, 예, 그건 수사기관을 또 네. 당사자인 저를, 피해자인 저를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아 그래서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제가 검찰과 경찰에서 할 얘기입니다.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이재명 씨는 저를 팔로우해서 지켜볼 것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유리한 그래서 준비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아파트 관련해서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좀 얕게 좀 똑똑해지고 싶어요. 아하. 솔직해지기 싫어요. 네. 지금 이런 정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네. 저는 시청률하고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저를 지지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도 알겠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만 네. 이재명 씨는 그 지지자들한테 우선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여쭙겠습니다. 증거는 경찰이 찾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유능하면 찾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묻겠습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지금 찾아낸 증거는 있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인이 여태까지 찾아서 그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없는 거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질이고요. 지금 민감한 수사 중입니다. 제가 곧 변호사를 시급히 선임해서 검경에다가 얘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윙크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치의 거짓도 없고 다 진실임을 확신하시는 전제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씨가 반론을 할 차례입니다. 저는 네. 오죽하면 제가 수기로 고소장을 작성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너무 제가 이재명 씨를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대선 후보였을 때조차도 저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 측근, 아주 가까운 측근들한테만 전했죠. 그건 뭐냐? 무언의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네. 네, 김영환 씨처럼 공개적으로 사과는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화해서 미안해요. 내가 그땐 좀 젊었어요. 앞으로 내가 소외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좀 잘할게요. 그러면 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든 고소를 진행하실 거고 이재명 지사에게도 고소를 할 테면 하라. 직접 고소를 해라. 지금 고소해 주기를 기다렸죠, 그동안. 네. 근데 가짜뉴스 대책반이라는 말장난을 치니까 저는 이제 다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떨어질 명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국민들한테 이재명 씨의 민낯을 낱낱이 폭로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로 좀 분위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참 어렵게 저희 인터뷰를 응해 주셨는데 계속 인터뷰를 거부하시다가 마지막에 인터뷰를 승낙하시던 그 첫 번째 문자 메시지가 저에게 서울을 떠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남기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여쭸더니 제주도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주도로 내려가셔도 소송은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네. 천년만년 변하지 않는 자연이 너무 그립고요. 서울에 있으면서도 외로울 때마다 여기 북한산을 30년을 다녀서 제가 밟는 땅을 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모든 게 쩐의 전쟁이었습니다.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환멸을 느꼈고요. 그래도 제가 참으로 희망을 품고 고향으로 가는 건 고향 친구들은요. 네. 고향 사람들은 너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묻지 않습니다. 네.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데 그게 제 정서이기도 하고
그 속이 그립습니다. 제주에 가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실 만한 공간이나 그런 곳은 있어요? 제가 노동자입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저는 네. 평생 노동을 했고 손 좀 클로즈업 그 해주시겠습니까? 흔한 파출부 한번 쓴 적이 없습니다. 노동은 자신 있고요. 예, 노동은 자신 있습니다. 오늘 매니큐어를 좀 해서 이뻐 보이는데 저는 장갑도 안 끼고 평생을 노동을 했는데 네. 거기 가서 그 제주도 돈베국수 유명하거든요. 네. 돈베국수집 차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제가 태어난 곳에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투닥투닥 만들어서 그 한라산 등반하는 사람들 가이드도 좀 해드리고 그럴 거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제주올레 서명숙 선배 언니 그러면 안 돼요. 잠시만요. 네. 네. 어떤 배경인지 좀 듣고 얘기를 하셨으면 아니 좋겠는데. 저분한테만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서명숙 일반 시청자들도 씨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는 네. 1회 때부터 저에게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했고 그래서 드레스를 입고 갔다가 18km를 올레길을 걷게 됐는데요. 무던히도 많이 제주올레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 얘기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했고 아하. 서명숙 씨는 저한테 너를 사랑했나 보다. 네. 이해해라. 네. 이런 얘기까지 다 오갔습니다. 마라도에서 전 기억이 네네. 납니다. 생생하게. 그런데 주진우 씨를 소개시켜준 거를 자기가 했다라는 무지막지한 거짓말을 했는데 네. 서명숙 씨 지금 먹고 살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뭐 고향 후배한테 이러시면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부선 씨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은 다른 분들과의 좀 트러블보다는 지금 뭐 이재명 씨와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체 네. 서명숙과 이재명은 무슨 관계이며 네. 주진우와 이재명은 무슨 관계이며 네. 김어준과 이재명은 무슨 알겠습니다. 관계인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건 정말 여배우로서 호기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잔인한 짓들을 이런 빤한 거짓말을 하는지. 네. 전 주진우 씨는 2008년도에 만났습니다. 네. 최준실 씨 돌아가셨을 때 최순실 씨. 최진실이 네네. 자살했을 때 제가 그 고은광순 선생님이 시 낭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네네. 그때 주진우 씨가 저한테 다가왔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MBC 방송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그 2016년도에 자기가 서명숙 씨가 소개를 시켜줬다고 인터뷰하는 거 보고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네. 자, 뭐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느라고 사전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 좀 오래된 일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또 본인이 항상 혼자라고 느끼셔서 더더욱 더 억울하게 느끼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마무리는 좀 좋은 얘기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아까 지금 외국에 워킹홀리데이 나가 있는 딸 미소 씨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알고 연락은 됩니까 지금? 짐작컨대 안 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항상 이런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다만 허가하신다면 이재명 씨한테 한마디 하게 해주십시오. 네. 자, 잠시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부선 씨가 언급한 특정인의 이름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돌발적으로 발언한 내용으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생방송이고 알겠습니다. 생방송이고 알겠습니다. 이건 시청자들에 대한 사과기 때문에 김부선 씨 사과 얘기는 얘기 끝나고 다시 아닙니다. 하시면 제가 저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불러드린 건 저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께 서명숙 씨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부선 씨와의 내용은 잠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또는 시청자들께 또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짧게 정말 핵심 단어만 넣어서 짧게만 말씀해 주시죠. 많이 늦었습니다, 이재명 씨. 그러나 이제라도 부끄러운 걸 아시고 사과를 하면은 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속을 만큼 지겹게 속았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이 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치가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몫이에요. 이재명의 실체를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진술이 자꾸 변하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셨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겠지만 네. 충분 좀 이성이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이 섰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싶지 않았는데 네. 이재명 씨는 저에 대해서 너무나 그 명예를 훼손했고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연인이었던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죠. 더군다나 변호사라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추악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김부선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이제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내용이기 때문에 소송과 관계된 증거와 관련된 내용은 소송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더 진행시키지 않은 점, 이 부분은 또 소송 당사자인 김부선 씨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제한되어 이재명 있어서 씨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씨, 당신이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을지 모르나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히틀러나 박정희 대통령도 능력은 있었지만 결국엔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네. 명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코너와 함께 마련했던 뉴스탑 10.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서명숙 씨 이야기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정식으로 사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쁜 시간 쪽에서 나와주신 김부선 씨, 배우 김부선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이 자리 마련해서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네. 좀 언론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탑 10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